우리나라가 독립은 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 역사는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애들이 보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위쪽은 중국의 식민지, 아래쪽은 일본의 식민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존재는 전부 식민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진정한 어떤 역사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사대주의와 식민주의에 물든 사관을 우리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재가공해 가지고 여기 있던 만리장성을 잡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 지도가 나오고 고구려 대진국 발해의 역사까지도 전부 중국의 역사로서 다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 정신사의 맥을 알 수 있는 이것이 밝혀주는 유일한 역사서가 환단고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단고기에 주목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거짓 역사가 아니라 참된 역사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그 교과서가 환단고기라는 것을 알고, 이제 역사 전쟁이 본격화되는 이때에 우리가 전부 이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중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종감 수호사 전기훈 신도입니다. 지금 동북아는 그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의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그 이목이 동북아로 집중이 되고 있고, 전 세계의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의 중심이 이 동북아로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근본 자리에 역사라고 하는 문제가 달려져 있죠. 역사는 뭐 다른 말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 뿌리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제를, 동북아 역사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제대로 모르면 이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우리 후손들을 가르치는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주제로 해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우리 역사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잘못된 부분들, 어그러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핵심되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는 세계의 교과서, 한국을 말하다 라고 하는 책이고요. 하나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 바꿔야 될 세 가지 문제, 이 두 가지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환단고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식민사관에 점령당한 미국의 교과서라고 나오죠. 자,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미국 교과서에 실린 한국 이렇게 나오죠. 이제 글렌코 매크로 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한나라 시대의 그 강력을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 한강 이북이 전부 중국의 영토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미국 교과서에 또 실려져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고구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백제,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있는 부분이 가야죠. 가야인데 거기에는 가야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밑에 있는 재팬, 노란색의 재팬과 같은 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일본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서를 미국 교과서에서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려놓은 거죠. 일단 저기 그 교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나옵니다. 기원전 109년경에 한국은 중국의 지배하에 놓였다. 이 한나라 때죠. 한무제 때. 그러나 한왕조가 몰락한 후 한국인들은 반도의 지배권을 되찾았으며 313년까지 신라, 백제, 고구려 세 왕국을 건국했다. 313년부터 668년까지의 세 왕국 시대에 한국인들은 유교, 불교, 서예, 통치 이념 등을 포함한 중국 문화의 요소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뭐 소설 읽듯이 쭉 읽으면 그 역사 기술 내용에 들어있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요. 이 역사서들은 우리가 역사를 쓴 사람의 정신을 들여다본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구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서기원전 109년경에 한국은 중국의 지배하에 놓였다. 그리고 나서 한왕조가 몰락한 후에 313년까지, 그러면은 서기전 109년부터 해서 313년까지면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이죠. 400년 동안 뭡니까? 중국의 지배하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그제서야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이런 그 고대 왕국이 건설이 되었고, 자, 313년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있는데 그 시간에 반을 뚝 잘라서 앞쪽은 믿을 수 없다. 그거는 뭐 신화 같은 이야기니까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뒤쪽만 믿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가 313년부터 668년까지 약 35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일본의 식민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교과서가 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가? 뭘 보고 미국의 학자격을 기술했는가? 바로 일본의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삼국시대에는 중국 문화를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어떤 문화의 어떤 속국, 부속국으로서의 우리 한국의 지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또 나오죠. 한국의 전설에 따르면 한국의 첫 번째 국가는 단군이라는 영웅이 세웠다. 그의 아버지는 신이었고 어머니는 곰이었다. 이거는 단군을 신화로 보는 시각이죠. 다음에 다른 전설은 한국이 중국 상왕조의 왕족의 후손 기자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요거는 기자조선설입니다. 자, 기자설은 중국 중화사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군을 신화로 보는 거나 그 다음에 중국의 지배하에 식민지하에 있었다. 이런 것은 전부 일본의 식민사관의 주장이죠. 자, 그 밑에 쭉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일본은 몇 개의 시족들의 연합체 야마토라고 불리는 구역에 정착했고 한국 남부의 작은 지역을 통치하기까지 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바로 그 지도죠. 가야 지역을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그런 식민지 통치기관을 만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남부를 지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 실린 한국 화면을 보시면 저기 보시면은 진나라 한나라 시대에 뭡니까? 저 한반도의 끝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 한나라의 영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쪽은 중국의 식민지, 아래쪽은 일본의 식민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존재는 전부 식민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일본인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역사를 쓰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교과서,
청소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쭉쭉 보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넘기십니다. 식민사관에 점령당한 멕시코 교과서. 오른쪽을 보시면 위에서 셋째 줄, 한반도를 만약 일본이 점령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점령할 위험도 있었다. 따라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만주를 점령해야만 했다. 이게 뭡니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자, 중국의 옛 영토였다가 1910년에 일본이 합병된 한국 이렇게 나오죠. 뭐 그러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역사는 뭐 아무것도 없고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때부터 한국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완 교과서 밑에 보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조선반도는 은 혹은 상나라 말년 기자에 의해 개척되었다. 이 한반도는 기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역사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나라 왕조 때 기자가 국토를 개척한 후에 3000년 동안 중국 문화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만의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느냐? 저 한국이란 나라는 전부 중국의 문화적인 속국이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깁니다. 넘기시면 이제 일본도 놀랄만한 식민사관 호주 교과서 있죠. 호주 교과서. 이것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 정복 사업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기술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역사를 썼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죠. 여기에는 중화라고 있습니다. 중화. 화. 자, 화는 그 화하족에서 온 말이고 중국의 중국 한종의 뿌리가 되는 화하족에서 온 말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는 이 화하족이 천하의 중심이다. 천하의 중심이고 그 전에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던 그 배달동이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오랑캐들이고 자기들만이 천하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 빛날 화자 이것은 바로 광명을 상징합니다. 광명. 가운데에서 그 광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쥐고 있는 민족이다. 그것을 패권, 어떤 무력이나 뭐 어거지, 압력 이런 것을 써서라도 그걸 차지하고야만은, 이게 중화 패권주의 사관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식민주의 사관이 있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그 식민지 사업을 하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태양이 뜨는 근본이다. 일출지본이다. 태양의 근본이다. 이것도 역시 광명입니다. 야, 우리가 이 태양, 광명의 뿌리다 이놈들아. 우리가 뿌리니까 전부 꼼짝 마라. 이런 게 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중화 패권주의 사관과 일본 식민주의 사관은 뭐가 있냐면은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고 하는 이런 순수한 역사 정신이 아니라 패권을 지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 그 다음에 식민지를 확대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정신을 가지고 역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교과서에
그것이 그대로 퍼져나가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그걸 지금 배우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사관을 갖고 있나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대한민국이니까 네. 자, 오늘 결론이 대한사관인데요. 대한입니다. 대한. 그 대한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뭐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도 역시 광명일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여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알아볼 게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게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역사의 정신, 사관은 무엇입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사대주의 사관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 식민주의 사관을 그대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우리 교과서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진정한 어떤 역사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사대주의와 식민주의에 물든 사관을 우리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뭐 참고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 세계의 교과서를 봤잖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교과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교육시키는 다큐 채널에 보면은 이제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대동강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자, 한국 고대사 바꿔 써야 할 세 가지 문제. 이게 이제 오늘 이 책자의 제목이고 또 주제인데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2장을 보겠습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는 뿌리 역사죠. 뿌리 역사. 뿌리를 제대로 밝혀내야지만이 그 뿌리의 양분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 미래는 열매에 해당이 되겠죠. 열매.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뿌리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뿌리 역사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바꿔 써야 된다. 거기에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이겁니다. 첫째, 15쪽을 보시면 고대 조선은 실제한 나라인가 허구인가 돼 있죠? 고대 조선. 자, 이 저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고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고대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당군 왕검께서 건국한 나라 이름은 조선이죠. 조선. 고조선이 아니죠. 그래서 근대에 있었던 조선과 대비를 해서 고대에 있었던 조선이다 해서 이렇게 고대 조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 조선은 실제 있었던 나라인가 허구인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는 언제부터인가? 왜? 이 강단 사학자들은 이 고대 국가들이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아니면은 국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자국, 위만국, 한사군은 우리 역사인가? 우리가 기자조선이란 말도 들어봤고 위만조선이란 말도 들어봤는데 여기서는 기자조선이란 말을 쓰지 않고 기자국 그리고 위만국, 한사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기자가 세운 나라가 조선이 될 수가 없고 조선을 계승할 수가 없고 위만이 세운 정권이 고대 조선을 계승할 수 없다는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고대 조선이 실제한 나라인가 하고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기원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 자, 우리 민족의 기원이 고대 조선이 아니고 그 위에 고구려 백제 신라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나라의 기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백제하고 신라는
함께 하나의 공동체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기원은 그 이후에 고려 백제 신라가 통일된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조선을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쭉 연대별로 보면서 너무 애매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매한 것은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왜? 이것을 기냐 아니냐, 맞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원, 우리 민족 전체의 정체성, 또 한민족이냐 아니냐를 가늠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충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재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경기교육청에서 17분의 역사교사 선생님들이 역사 자료를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고대 조선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이 1965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자, 볼까요? 1965년에는 자, 단군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조선이다. 세웠다고 한다 나오죠. 그리고 그 72년도에도 보면 신화에 의하면 하늘의 자손인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90년도를 봅니다. 고조선은 단군 왕금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한다. 자, 92년도를 봅니다. 자, 단군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2년도에도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확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나요? 처음으로 건국하였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2007년도 몇 월 달인가 그때 9시 뉴스에 앵커가 이것을 이렇게 보도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근데 2011년도 18쪽을 봅니다. 거기 보시면 건국하였다고 한다. 나무집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국하였다, 이렇게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넘어오니까 거기 중간에 보면 다시 하였다고 한다로 돌아간 교과서가 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나오죠. 그 다음에 천재교육 2011년 나오죠. 이게 지학사나 천재교육은 아주 유명한 출판사죠. 여기에서는 다시 후퇴를 해가지고 다시 하였다고 한다, 넘얘기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그 나오죠. 아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교과서다. 이 모호함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용인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1962년부터 2012년까지 근 50년, 반세기 동안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역사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글자 3글자 줄였다. 건국하였다고 한다 해서 건국하였다. 요것밖에 진척을 못했다, 이거죠. 역사학도 발전을 하고 역사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해가지고 미래의 창조 원동력으로 쓰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걸음 3걸음밖에 안 걸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더욱더 통탄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조선이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 오래되어서 유물을 참 발굴하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역사서가 있잖아요. 자,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면, 자, 위서의 운, 내왕 이천제의 유 단군왕검, 입도 아사달 하사, 개국호하시니 호조선 하시니 여고동신이라. 위서에 말하기를, 위나라의 역사서입니다. 위나라의 정식 역사서.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이런 스님이 내가 봤다. 뭐라고 봤냐? 2000년 전에. 이런 스님이 1206년 이때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라는 분이 계셨고 도읍을 아사달에 두고 나라를 개국 여셨는데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그때는 여고동시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중국의 정식 역사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선언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건국되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보시면 삼국사기 김부식에서 삼국사기를 보시면 자, 신라의 시조는 박역거세인데 이 신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살면서 육천을 일구고 있었다. 이래 나오죠.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살던 유민들이 내려와 가지고 신라를 건설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뭐 사마천의 그 사기를 봐도 봉기자의 조선 유명한 말이죠. 조선에다 봉했다. 그 기자를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봉했죠. 그리고 방구가 쓴 한서를 보면 그 기자는 조선으로 도망갔다. 조선으로 달아났다. 조선이란 나라의 존재를 많은 역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의 실체가 어떻고 그 문화는 어떻고 그 연대는 어떻고 어떤 사고를 하면서 살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교과서를 보면은 끊임없이 집요하게도 조선이란 나라의 존재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없는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뭐 구절구절이 우리 교과서에 그냥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 우리 자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그대로 쇠뇌를 당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독립은 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 역사는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애들이 보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이 고대 조선의 건국과 그 다음에 건국자 언제 또 무엇을 했고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어떤 문화를 펼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이 우리 민족의 뿌리와 기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언을 해줘서 우리 모든 한민족들이 한 근원에서 왔다는 것을 밝혀주고 그리고 우리 삶의 문화의 원형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사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셔가지고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관변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사서에는 조선이라는 것이 중국 역사서에도 나오고 우리 역사서에도 나오는데 야, 그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가 돼야지 건설할 수 있는데 그때는 청동기 시대도 안 됐는데 어떻게 국가를 건설하냐. 그거는 국가가 아니고 그냥 원시적인 그냥 집단이겠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는 언제부터인가 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게 꼭 청동기 시대라야만 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도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왜? 저기 중남미의 잉카나 마야나 아스텍 문명 가면은 그거는 신석기 시대인데도 그런 고대 국가를 만들어내거든요. 또 지금 발굴되고 있는 홍산 문화 거기 보면은 그 다 고대 조선 이전의 유물들이죠.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이것은 국가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신비의 왕국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비의 왕국이다. 왕국.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역사서에는 그것을 어떻게 중국 역사서에는 그게 없다. 그래서 신비의 왕국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냥 쫙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동기가 되어야만 국가가 성립한다는 이 주장도
아주 뭐 부족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 이 한반도 그리고 만주의 이 청동기 시대는 서기전 뭐 2400년 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뭡니까 비파형 청동검이나 그 다음에 청동거울 있죠. 단유 세문경 아주 정밀한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청동거울 이런 걸 보면은 뭐 선이 13,000개가 이렇게 장식 선이 들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정교한 이런 청동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이 발굴된 그 시기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청동기 기술이 쭉 이렇게 축적되고 발전이 되어 온 어떤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청동기의 시간대는 더 앞으로 당겨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조선이라는 고대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고 그것을 건국할 수 있는 그런 인류 문명사적인 기반도 다 조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애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 다 바꿔라. 두 번째 이겁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0쪽을 보겠습니다. 30쪽. 자, 기자국과 위망국, 한사구는 우리 역사인가? 이 세 번째 주제가 나오죠. 자, 기자조선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화 패권주의 사관에서 나온 개념이죠. 중국이 자기들은 아주 화려한 문명의 종주국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야만인들이다. 그래서 뭡니까?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 사마천이 쓴 사기가 오제 시대 때부터 쭉 해서 요순, 하, 은, 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 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한나라 때까지의 역사를 쭉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봉기자의 조선, 주나라의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래서 그 한 구절이 딱 있는데 그 한 구절을 가지고서 기자를 조선에다 봉했으니까 기자는 중국 사람이니까 아주 문명화된 사람이고 조선이라는 데는 아주 야만적인 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가 조선에 가가지고 막 문화를 전해주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게 중화 패권주의의 정신 구조다 이거죠. 이거를 보고서 중국의 역사서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 실제 당군조선 25대 솔라당군 때 기자가 서화에 와 살면서 사람 대하기를 사절하였다. 서화라고 하면 뭡니까 이쪽 이때 만주 지역이나 이쪽이 아니고 하류 쪽에 있는 하남성에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에 대한 실체를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유물이 나와요. 유물. 자,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이 흐르죠. 여기 이제 여하가 이렇게 흐르죠. 여하. 그 다음 여기는 대릉하. 여기는 나나. 이렇게 되죠. 북경이 이쯤 있고, 그죠? 그러면 이쪽, 황하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죠. 여기가 산동반도고, 여기가 요동반도죠. 요동. 근데, 기후방정하고 하는 그런 유물들이 이 나나 대릉하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발굴이 됩니다. 여러분들 책 보다 보시면은 청동으로 된 무슨 이런 속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기자란 인물이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여기 와서 어떤 문명을 열었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기라는 나라의 통치자를 가르치는 말이다.
그러니까 기라는 기국의 왕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로서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나라 모왕이 조선에다 봉했다 하는 그 사람은 기나라의 우두머리는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서여라고 하는 사람이죠. 서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디 와서 묻혔냐? 여기 뭡니까? 이쪽에 이제 하은주가 이쪽 지역에서 이제 상나라가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그 기자, 그래 그 당시에 기자인 서여가 묻힌 곳은 하남성인 이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기자의 기국의 어떤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상나라가 주나라로 나라가 바뀌면서 상나라의 왕족이었던 이 서여가 여기서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 기국 사람들이 이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런 유물을 남기고 서여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여기 와서 죽었다. 여기 와서. 그리고 동북공정에서는 또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자를 조선에 봉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까지 가느냐? 평양. 기자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문물을 전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의 그 식민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정리를 해보면 기자라는 인물은 그 당시 주나라 모왕이 봉한 그 당시 인물은 분명히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서여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상나라가 망하자 동방으로 조선 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기국의 집단들이 모여서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살았던 것은 이 대릉하를 넘지를 않는다. 요하고 대릉하죠. 넘지를 않는다. 그래서 동북공정에서 주장을 하는 대동강에 와가지고 기자가 거기에다 기자 묘를 만들고 했다. 이게 전부 허구라는 겁니다. 그 사대주의자들이 뭐 사당 세우고 기자 묘 만들고 했던 게 전부 허구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이 동방족의 동화가 되어가지고 소멸을 한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자 조선이다. 기자가 와서 조선을 건국했다. 이런 것은 정말 이거는 한마디로 허구입니다. 허구. 없는 사실. 봉기자의 조선. 그 다음에 뭐 내 불신냐, 그죠? 신화로 삼지 못했다. 그 사마천이 쓴 그 한 줄 거기에서부터 중화 패권주의 사관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그것을 사대주의 사관으로 만들어낸 그런 허구의 역사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위만에 대한 문제는 위만이 고대 조선을 개성했다면 위만 조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개성을 안 했다면 그냥 위만 정권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위만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한 나라의 9년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9년은 실제로 들어섰는가? 섰는가 안 섰는가? 그 다음에 들어섰다면 위치가 어딘가?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자, 46쪽을 보면 자, 위만의 망명 이유와 과정이 나옵니다. 연왕 노관이 배반하여 흑로로 들어가자 위만도 망명하였는데 1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상투머리에 마니의 옷을 입고 동쪽으로 도망하여 국경에 초소를 빠져나와 폐수를 건너 진국의 공지인 상장후 화장 지역에 거주하면서 겨우 변방의 수비를 맡았다. 여기 이제 사기의 조선열전. 조선열전. 이제 사기가 뭐 본기도 있고 세가도 있고 열전도 있는데 조선열전을 보면 위만 이야기가 처음에 딱 나옵니다. 위만 이야기가. 근데 아까 기자 이야기도 했지만 기자 조선이 허구라는 것도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기자가 조선의 임금이 되었다면 사기를 쓴 사마천이 아마 조선열전의 첫 부분을 기자에 대한 부분으로 장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기자 조선은 허구다라는 또 하나의 이게 이제 그 조선열전의 부분입니다. 조선열전은 위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상군으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위만이 어떻게 했느냐? 연나라 사람인데 연나라가 이쪽에 있었죠. 연나라에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가서 폐수로라는 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을 왔다. 이런 기록으로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진실은 뭐냐? 그게 이제 왼쪽에 환단곡이 나오죠. 환단곡이 북부 여기를 보면 그때 이제 뭡니까? 48쪽 밑에 보시면 연나라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다 흉노로 달아나자 그 일당인 위만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구하였다. 이때 임금 해모수 당군께서 이를 허락해 주지 않았으나 능히 병이 들어 그때 연세가 많아가 능히 병이 들어서 결단을 못 내릴 때 번조선왕 기준이 기회를 놓치고 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위만한테 패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게 자세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뭐 시간이 다 되어서 자, 55쪽을 보겠습니다. 자, 낙랑의 위치와 폐수의 위치. 아까 폐수를 건너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4구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낙랑인데 낙랑이 어디냐? 낙랑의 위치는 중국 사설을 보면 뭡니까? 유주, 북경에 있다. 요동에 있다. 그 다음에 낙랑 수성현 갈석산이 있는데 거기가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중국 역사서에서는 뭡니까? 이 지역을 전부 중국 역사서에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58쪽을 가겠습니다. 58쪽. 이제 우리나라 식민사학의 태두인 이병도 박사가 낙랑군에는 여러 군은 뭐 도라고 보면은 뭐 현은 시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군 밑에 현이 있는데 낙랑군에는 여러 현이 있는데 그 중에 수성현이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갈석산이 있는 거기단 말이죠. 갈석산이라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바로 저 지역인데 그런데 이병도는 그게 어디라고 하는 황해도 수안으로 비정을 합니다. 황해도 수안. 그리고 이병도 스승 이나바 유아기치가 역시 수안으로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역시 대동강으로 그 낙랑의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랑 지역이 이 지역인데 여기로 잡으니까 이거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의 중화사관의 이런 중국 학자들이 이거를 재강홍해가지고 여기 있던 만리장성을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지도가 나오고 미 국회에서 뭡니까? 고구려 대진국 발해 역사까지도 전부 중국의 역사로서 다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61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유일한 역사서는 사실 환단곡이밖에 없죠. 환단곡이. 그래 첫 번째 당군왕고임의 건국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언제 건국이 되었고 그리고 사만관경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그리고 47분의 당군이 2096년간 다스린 고대 조선의 그 전체 문화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우리 민족의 이 최소한의 기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서가 환단곡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국에 대해서도 환단곡이는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위만국의 진실 나오죠. 고조선을 개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나라의 떠돌이 도적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고대 조선의 변방 서쪽 한 기퉁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일 뿐이지 고대 조선의 어떤 전체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 주류를 바꾼 그런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뭐 9년 제도니까 설치하려고 했지만 설치를 못하고 고도막한이라고 하는 그 5번째 당군에 의해서 한나라 병사들이 전부 패하고
그 장군들이 패전의 책임으로 전부 사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역사였다는 것을 한사군 또한 실체가 없었다. 실체가 없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뭐 낭낭에 대한 유물들은 일본이 점재현 신사비도 그렇고 뭐 복리도 그렇고 유물을 조작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런 역사를 이 교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이 우리 민족사의 기원을 밝히고 우리 이 민족의 족보를 바로잡아주는 유일한 사서라는 거. 유일한 사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여기서는 역사학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그 우리 역사 족보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사를 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뭐 다음 기회에 뭐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지만은 그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뭐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알고 나면 정말 오히려 이게 껍데기보다도 실질적인 그 역사의 맥, 우리 정신사의 맥을 알 수 있는 이것이 밝혀주는 유일한 역사서가 환단고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단고기에 주목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거짓 역사가 아니라 참된 역사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그 교과서가 환단고기라는 것을 알고 이제 역사 전쟁이 본격화되는 이때에 우리가 전부 이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립했지만 역사는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에 독립운동을 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 나도 그때 과연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로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 나는 여기에 안주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일제의 마수를 피해서 만주로 가서라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지난번에 종도사님께서 역사전쟁이 시작된다. 마지막 독립운동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맹렬한 활동을 하라 이런 말씀을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3쪽, 64쪽을 보시면 그 나오는데 64쪽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 나오죠. 예. 노부유키의 무서운 경고, 뭐 무서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이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일본 총리 아베인데 한자는 다르지만 같은 아베입니다. 정말 그 역사 전쟁을 실감하고 역사를 제대로 찾아서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참된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